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네이버 퍼널과 요식업 퍼널을 설계해서 나온 매출과 성과입니다. 이것 이외로 유아 대상으로 한 퍼널과 필라테스 퍼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업종에도 퍼널이 가능하냐고요? 퍼널은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마케팅의 모든 영역에서 퍼널이 적용되어 있어요.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퍼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근데 이걸 또 어떤 분은 이 퍼널이 요즘 마케팅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요즘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퍼널이란 개념이 좀 늦게 퍼진 거예요. 이미 1890년대부터 해오던 마케팅 개념입니다. 그때는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편이나 메일 편지 이런 걸로 오프라인 퍼널을 해왔던 거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니까 그에 맞춰서 온라인 퍼널이 활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마케팅이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공부하실 때는 해외 거를 참고하셔서 분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VSL이나 웨비나 같은 거는 날고 난다는 해외 사업가들이 이미 해오던 방식을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퍼널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퍼널이란 건 쉽게 말해서 깔때기 모양이라고 해서 모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제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3단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탑 오브 더 퍼널, 인지 단계에서부터 미드 오브 퍼널, 고려 단계, 그리고 바텀 오브 퍼널, 결정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세분화하기도 하거든요.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재구매, 추천,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3단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퍼널을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널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설계하는 것을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최적화하는 거, 이거를 퍼널이라고 합니다. 측정 가능하면 다 퍼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클릭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에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유입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이것도 퍼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랜딩 페이지 하나만으로도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으면 이것도 퍼널인 거죠. 결국 이 단계별로 링크로서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추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유입자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면 모든 게 다 퍼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링크 클릭률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네이버 QR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네이버 링크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걸로도 클릭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보라링크나 비틀리 같은 툴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클릭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풀퍼널이 있고 매체 퍼널화라는 게 있는데요. 풀퍼널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인지한 지점부터 구매까지의 전체 여정을 설계하는 것을 풀퍼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지한 고객부터 문제 인지는 했지만 해결책을 모르는 고객, 그리고 당장 구매하려는 고객, 이런 고객의 온도에 맞게끔 각각의 퍼널 단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풀퍼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체 퍼널이란 건 뭐냐?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퍼널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내에서도 퍼널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인스타그램 퍼널화, 네이버 퍼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해볼게요. 릴스로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모아서 프로필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이나 상단에 고정 게시물을 통해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 프로필 링크 역시도 측정 가능한 그 링크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이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얼마나 DB를 남겼고 얼마나 다음 행동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제 퍼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요즘은 매니챗 같은 걸로 자동 발송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릴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댓글에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DM이 보내지게 되고, 그 DM에서 링크를 들어가면 또 랜딩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인스타그램 퍼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이버 퍼널은 어떻게 설계할 수가 있을까요? 검색 유입자가 플레이스를 방문을 해서 공지글이나 블로그 링크를 달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유입을 시켜서 그 블로그로 이제 설득을 시킨 다음에 내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게 해서 DB를 남기게 하든 유튜브를 보게 하든 이런 식으로도 네이버에서도 퍼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 고객이 다양한 매체에 존재를 하는데 그 매체에서 내 퍼널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퍼널은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컨텐츠에서 고정 댓글을 보게 만들어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랜딩 페이지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은 무료 자료를 신청하게 해서 DB를 남기게 하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퍼널화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은 정답이란 게 없거든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동일한 퍼널이어도 어떤 매체에서 누가 실행했느냐에 따라서도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퍼널도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뭐 리드 마그넷 퍼널, 브릿지 퍼널, 서베이, 무료 체험, 북 퍼널, 트리와이어, SLO, 챌린지, 스퀴즈 이렇게 엄청 다양합니다. 이렇게 유형을 정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내 고객의 온도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퍼널이란 건 퍼널 속에 퍼널이 있는 거고 이 각 퍼널의 구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다 퍼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널을 설계할 때는 이 퍼널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디에 있고 고객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매체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걸 알면은 그에 맞게 설계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퍼널을 먼저 설계하기보다는 고객이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계속 생각해 두셔야 하는 건 고객이라는 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퍼널을 설계해야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퍼널을 설계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건 2세부터 6세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인데요. 타겟이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죠. 근데 저도 유아 쪽이 처음이기도 하고 저는 모든 퍼널을 설계하기 전에는 동종업계나 잘하고 있는 그 업종을 찾아서 해킹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가 어느 매체에서 어떤 컨텐츠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또는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신청을 해서 경험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만든 퍼널이 무료 체험 퍼널입니다. 저희 제품을 아이가 먼저 무료로 체험해보고 무료 체험이 끝날 때쯤에 제가 전화를 해서 세일즈를 하는 구조예요. 이걸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잘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는 무료 체험을 할 엄마들을 모을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료 체험자가 모을 수 있는 그 페이지를 DB카트라는 툴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걸 광고를 돌렸습니다. 2만 원으로 해서 광고를 돌렸고요. 그렇게 신청자 DB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필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직접 해서 실제로 무료 체험을 할 사람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신청을 했고 아이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고객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객의 니즈와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건 고객에게 직접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CRM을 보낼 수가 있고 뭐 랜딩 페이지나 광고 소재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체험자들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은 부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0명에게 전화하면은 진짜 한두 명 받거든요. 그럼 이 안 받는 8명을 전부 버려야 되냐? 아니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계속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을 해드리고 이렇게 고객이 일주일 동안 체험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체험만 하도록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정보성이나 가치층적인 콘텐츠를 발송을 해서 고객의 온도를 계속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에게 문제를 심어주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컨텐츠로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컨텐츠로서 설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수하는 하루 전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회수 안내차 연락을 드렸다 하면서 이제 전화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세일즈를 하기보다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아이의 반응은 어때요? 이런 긍정적인 질문을 해서 예스 답변을 받도록 유도를 했고요. 만약에 아이의 반응이 별로였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절 대응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했고 그렇게 구매 전환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료 체험 퍼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안에서도 퍼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무료 체험 퍼널뿐만 아니라 뭐 세일즈 퍼널, 리드 퍼널, 육성 퍼널, 전화 퍼널 이런 각 퍼널을 활용해서 고객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 흐름, 이거를 이제 퍼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으로서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랜딩 페이지 툴은 이제 DB카트라는 툴을 활용을 했고요. DB카트 들어가 보시면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랜딩 꾸미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 넣고 상단 이미지, 이제 상단 킥 링크 체크해 주신 다음에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받기 위한 그 개인정보 수신 동의, 그리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표시, 이 두 개는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동의 자동 표시 한 다음에 여기는 저작권 관련해서 문구를 넣은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럼 랜딩 기본 정보 들어가 보시면 이제 수집 데이터 중복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중복으로 IP를 남기는 이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랜딩 우클릭 방지, 그리고 내가 완료 페이지를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이 완료 페이지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랜딩 해외 접속 차단까지 체킹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랜딩 홍보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들어가서 이 랜딩 자체를 메타 광고의 판매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DB 내역을 보시면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DB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연락처가 남겨졌을 때 그 당일날 바로 TM을 했습니다. 이런 TM 같은 경우는 DB를 남겼을 때 한 1시간 전에는 바로 TM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1시간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탈자가 50% 이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그 DB를 남긴 즉시 전화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저희는 무제한 고객까지 잡아서 육성시킨 다음에 결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퍼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갔던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퍼널을 길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가 상품이면 빠른 결론을 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단가가 있다라고 한 제품은 이렇게 육성시키는 이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퍼널의 이 깔때기가 보시면은 무제한 고객이 60%에 해당하고요. 문제를 인지한 고객이 20%, 그리고 정보를 탐색하려는 고객이 17%, 그리고 당장 구매하려는 사람이 3%, 이런 식으로 모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무제한 고객 이 60%와 문제 인지를 한 이 20%를 노리고 마케팅을 하는 게 모수 자체가 넓다 보니까 단순히 당장 구매하려는 고객이나 정보 탐색자, 그러니까 검색 포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조금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애엄마면은 반응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DB를 확보를 했던 거고, 그 DB를 이제 기반으로 아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해 줄게, 한번 사용해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이 퍼널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효율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깔고 가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외로 우리가 이제 전자책 퍼널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드 마그넷 퍼널이라고 하죠. 미끼 상품을 통해서 이제 육성을 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아직 기획 단계에 있고 실행을 안 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성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퍼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업종에서는 어떻게 퍼널을 설계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설계한 이 퍼널이 성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좀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로드맵을 좀 설계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런 업종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